한국인이 된다는 것. 이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 단순히 서류 몇 장 내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진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그 모든 단계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힘든 여정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귀화 교육 전문 채널에서는 이렇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모든 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겠죠? 자, 그럼 외국인에서 한국 시민이 되는 길, 구체적으로 진짜로 뭐가 필요할까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겠죠? 현실적으로 어떤 벽을,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크게 6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시민이 되는 길은 어떤 건지, 자격 조건은 뭔지, 그리고 그 어렵다는 시험, 또 투표권의 의미는 뭔지 알아보고 마지막 관문인 면접과 이 모든 과정에 갖는 진짜 의미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자, 첫 번째 단계죠. 시민이 되는 길입니다. 부제가 새로운 여권 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이건 그냥 서류 떼고 여권 하나 새로 받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심정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깊은 이해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자격의 조건입니다. 그럼 누가 이 귀화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모두가 똑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마다, 상황마다 귀화로 가는 길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보시면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일반 귀화, 그리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절차가 좀 더 간단해지는 간이 귀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에 정말 특별한 공을 세운 분들을 위한 특별 귀화도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반 귀화의 조건들을 한번 볼까요? 일단 한국에 5년 이상 쭉 살아야 하고요. 당연히 성인이어야겠죠? 그리고 품행이 단정할 것,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거고, 또 스스로 먹고 살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어 능력이나 문화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요. 마지막으로 국가에 해가 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까지. 와, 정말 꼼꼼한 체크리스트네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어쩌면 가장 큰 산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궁극의 시험입니다. 보통 귀화 시험이라고 하면 그냥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 같은 걸 떠올리기 쉬운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한국 사회 전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실제 귀화 시험 공식 교재의 목차예요. 한번 보세요. 정치, 법, 경제, 역사, 이건 기본이고요. 외교, 문화까지. 와,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걸 그냥 통째로 담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서 당신의 한 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렇게 방대한 내용 중에서 왜 하필 선거제도냐고요? 그만큼 예비시민이라면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제도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룰은 바로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하죠.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한 지역구에서 여러 후보가 경쟁하잖아요. 거기서 딱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 지역 전체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 문제가 좀 있습니다.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역대 총선 데이터를 쫙 분석해보니까 전체 투표 중에서 무려 51%, 51%가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표, 즉 사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국민 절반의 목소리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표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만든 게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방식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복잡해요. 하나는 병립형, 다른 하나는 연동형인데요. 쉽게 말해서 병립형은 지역구랑 정당 투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의석을 나눠요. 그래서 보통 큰 정당들이 유리하고요. 반면에 연동형은 전체 정당 득표율을 먼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의석을 배분하려는 거라 좀 더 작은 정당들의 목소리까지 반영하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예비 시민이라면 이 차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물론 이렇게 제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시민의 힘이 실제로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지를 아는 겁니다.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어졌던 촛불 시위를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히 투표용지 한 장을 넘어서 수많은 시민이 직접 광장으로 나와서 참여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온몸으로 보여준 정말 우리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5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심사관과의 만남. 그 어려운 필기 시험을 다 통과했어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사람과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이 최종 관문, 면접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내건 공식 주의사항인데요. 이것만 봐도 분위기가 딱 느껴지죠? 시간 딱 맞춰가는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옷차림, 그리고 태도까지 전부 다 평가 대상이라는 거예요. 특히 저문구,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이걸 보이지 않으면 불합격될 수도 있다. 정말 살벌하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규칙일 수도 있는데 면접 볼 기회는 딱 2번뿐입니다. 늦거나 아예 안 나타나면 그것도 그냥 한 번의 기회를 날리는 걸로 쳐요. 와, 그 압박감이 정말 장난 아니겠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권 그 너머의 의미.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면 과연 그 손에 쥐어지는 건 뭘까요? 그냥 종이 여권 한 장일까요? 결국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이 귀화라는 과정은 단순히 지식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또 짊어져야 할 책임, 이 2가지를 모두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자 헌신을 증명하는 과정인 겁니다. 네, 오늘 한국인이 되기 위한 이 기나긴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나라의 법과 정치 시스템을 머리로 아는 것, 과연 그것만으로 그 사회에 온전히 소속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최종적인 증표가 될 수 있을까요?